안녕하세요, 한창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간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는 것이 과연 유리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변호사니까 저는 뭐 상간 원고를 대리해서 이제 그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고 그 상간자에 대한 소송을 청구하는 원고 입장에서도 소송을 하고 또 피고 입장에서도 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법원에 가면은 사건이 이제 몰려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처음 순서에는 상간 원고예요. 그래서 이제 원고석에 가서 막 상간 피고 대리인 향해서 우리 위자료 막 많이 줘야 된다고, 얼마나 피해가 컸는데 막 어필하다가, 그 다음 이제 순서가 되면 사건을 봤더니 상간 피고 대리예요. 그러면은 은근슬쩍 탁 피고석으로 착 옮겨갑니다. 옮겨가서 눈치를 싹 살피면서 위자료 좀 깎아주십시오. 거의 이 정도 수준으로 변론을 하죠. 최대한 이제 상간 피고 입장에서는 상대방 들어온 걸 막는 게 목적이니까, 그죠? 근데 이제 오늘 그럼 상간 피고가 반소를 제기할 게 뭐 있냐, 하겠지만, 실제로 이제 원고가 이제 부정행위를 알게 되니까 상간 피고에 대해서 가해 행위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가해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자면 뭐 찾아가서 머리를 찢었다. 그러면 이제 폭행이 되겠죠. 폭행. 뭐 업무방해, 내지는 뭐 가장 흔한 것은 뭐 문자나 전화로 욕설과 뭐 협박과, 그죠? 뭐 가족 욕하고, 뭐 가족 욕도 하고, 또 내지는 뭐 다른 가족에 대해서 알려가지고 명예훼손을 한다거나 직장에 알려가지고 또 명예훼손을 한다거나 뭐 이런 가해행위들을 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가해행위들을 당한 피고 입장에서 제가 변론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죠? 생각을 해보시면 이 가해행위를 안 당한 상간 피고랑 가해행위를 당하고 또 위자료 소송도 걸린 피고는 그래도 그 사이에서는 차이가 있어야 될 건 아니냐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상간 피고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이런 증거들을 수집해가지고 반소 제기를 할까에 대해서 고민이 큽니다. 왜 고민이 크냐? 하면 되잖아. 근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상대방이 위자료를 뭐 4천이든 5천이든 청구를 했어요. 판사님 누가 결정해요? 판사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얼마를 어떻게 줄지는. 5천만 원 인정해줬다고 해서 그게 아주 잘못된 판결일까요? 아니에요. 판사 봤을 때는 나는 저 원고한테는 5천만 원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그럼 맞는 거야. 판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죠? 일반적으로 이게 위자료 금액이 2천에서 3천만 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2천에서 3천만 원밖에 안 나온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이례적인 판결이 많이 나와요. 저거보다 확 줄어들어서 500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5천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저도 이 두 가지 사례에 대해서 다 판례가 있고 500만 원, 5천만 원 다 판결이 있단 말이에요. 상간 원고를 대리했을 때, 피고를 대리했을 때. 어쨌든 판사 마음이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이미지가 상간 피고가 이 반소를 제기하거나 내지는 내가 잘못한 건 생각지 않고, 그죠? 공격하는 데만 몰두해가지고 내가 뺨 한 대 맞았다고 막 몰아쳐버리면 판사 입장에서는 그래, 너 뺨 한 대 맞은 거 내가 위자료 100만 원 산정해줄게. 근데 원고가 청구한 거, 이 부정행위 위자료 나 5천만 원 인정해줄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하면은 4,900만 원 넣어주면 되겠네, 상간 피고야. 이래버리면 이 반소제기, 뺨 한 대 맞은 걸 반소제기한 이유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간 피고 입장에서는 뭐가 됐든 간에 그게 이제 상간 피고는 아름입니다. 상간 피고가 내가 부정행위를 안 했다 내지는 유부남이면 아예 몰랐다 그래서 기각을 구하는 그런 사건은 좀 다르겠죠. 나도 억울하다, 나는 위자료를 줄 게 아니다, 나도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건은 다르겠지만, 그게 아니고 일단 부정행위 자체는 인정은 하는데 나도 이렇게 당한 게 있으니까 조금 위자료 금액을 감액해 달라 할 때는 일단은 이미지 관리를 잘 하면서, 반소를 제기하더라도요, 이미지 관리를 잘 하면서 조심스럽게 반소를 제기해야 됩니다. 제가 이거 반소를 제기 안 해보기도 하고, 그냥 뭡니까, 이런 원고 가해행위가 있으니까 우리가 좀
상간 피고 입장에서 반소까지 제기하면 너무 이미지가 나빠질 것 같아서 제가 반소를 일부러 그래야 우리가 제기는 안 하니까 대신에 판사님 좀 알아서 원고에 위자료 청구 금액을 좀 깎아주세요 한 경우가 있을 거고, 그죠? 조심스레 반소를 제기한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1번의 경우 반소를 제기 안 한 경우와 한 경우의 효과를 보면 확실히 반소 제기한 게 더 낫더라고요. 제가 이래저래 해보니까. 그래서 그래도 그죠? 좀 세게 가해행위를 당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너무 약한 거를 반소 제기하는 거는 아직도 저는 좀 비추고, 조금 정도가 좀 심하다 했을 때, 그죠? 판사님 요 감액한 요인으로 좀 사용해 주세요. 요 정도 수준에서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아예 뭐 상간 원고나 피고의 입장이 아니고 그냥 A가 B한테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A가 B한테 이런 가해행위를 했을 때 위자료 금액보다는 지금 상간 원고, 상간 피고 사이에서의 위자료 금액, 반소 금액은 매우 적습니다. 상간 피고가 당한 위자료 금액은 일반적으로 폭행, 협박, 이런 명예훼손 당한 위자료에 비견하면 몇백만 원 수준밖에 인정을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상간 원고의 입장을 그래도 아직은 많이 반영을 법원에서는 해준다.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그리고 원고의 또 내 배우자가 막 저 상대방하고 바람이 나면 좀 이래 오버행위를 할 수도 있겠나. 그래서 심정적으로 이해가 돼주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이미지 싸움에서 이쪽에서 이쪽이 선이고 이쪽이 약간 악이라는 이미지가 들어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반소를 제기해도 큰 금액은 안 나오지만 그래도 몇백만 원 깎는 의미는 있다. 하지만 이제 상간 원고 입장에서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변호사들이 다 그랬겠지만 내 배우자랑 바람핀 저 사람한테 내가 막 찾아가겠다, 보내겠다, 협박하겠다, 이런 분들은 모든 변호사들 다 말립니다. 말린 이유가 지금은 내가 피해자고 이 사람이 가해자인데, 그죠? 내가 이렇게 이제 가해행위를 하는 순간 나도 가해자가 되는 거고 저 사람이 또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가 이쁘다고 내가 피해자의 지위를 줘요. 그냥 변명할 거를 왜 주냐. 그냥 법대로 해서 하시는 것을 가장 권해드리고, 그리고 추세적으로도 예전에는 상간해버리면 어떡해요? 간통죄로 막 구속시키고 이랬잖아요. 원고가 고소해버리면. 그죠? 근데 이제 그 간통죄도 폐지되고 없어졌고, 지금은 아직은 법원에서 이렇게 이제 원고 가해행위를 하더라도 조금은 감안을 해준다는 거지. 이것도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추세가 점점 줄어들어요. 이 법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내가 가해행위 하면 작년이 정당방위는 절대 정당방위 아니고요. 상간 피고가 형사고소 걸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바람핀 사람들은 간통죄가 없으니까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때렸다, 했다, 형사고소 버리면 내가 가해자가 되죠. 형사사건에 내가 피의자가 되잖아. 얼마나 더 억울해.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내가 내 분을 풀겠다고 괜히 불법적인 방법을 썼다가 오히려 더 억울해지면, 그게 제가 원고 대리할 때도 그렇습니다. 원고 대리할 때도 제 의뢰인들한테 하지 마시라고 그냥 법대로 하고 정리하고 말자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려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